여러분, 주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도박 같고 불안하고 괜히 손대면 안 되는 위험한 세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하는데 국장 복귀는 지능순으로 만들겠다. 즉, 주식시장에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들에게 주식 투자를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식이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시장을 가장 기초적이고 거시적인 눈으로 이해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면 꼭 알아야 할 개념들이고 노후 자산을 지키고 불안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주식시장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내 삶과 연결된 중요한 수단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주식 투자를 종용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다만 모르는 것과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라면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어떻게 사야 한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주식시장이 왜 우리 경제와 삶에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시야가 달라지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주식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거 하면 집안 망한다는 어른들 말만 믿고 멀리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주변에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금을 주식에 넣어두고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 작은 돈이라도 ETF에 투자해서 아이들 교육비를 불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엔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 내가 매일 이용하는 은행과 마트, 심지어는 내가 자주 마시는 커피 브랜드까지. 이 모든 게 주식시장과 연결돼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주식을 남의 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쓰고 일하는 그 자체가 결국 주식시장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한탕 노리는 도박이지. 내가 하면 꼭 떨어지고 남이 하면 오른다. 혹은 주식은 결국 잃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식을 샀다는 건 단순히 종이 한 장을 준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함께 나누는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주식은 단순히 개인이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와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금이 늘어나야 복지와 국가 재정이 튼튼해집니다. 이 모든 흐름이 주식시장과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긴 흐름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경제 성장률과 거의 비슷하게 꾸준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일본, 유럽 모든 선진국이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식은 위험하다, 내 돈만 잃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주식을 아예 모른 채 외면하는 겁니다. 1주식의 본질 기업의 소유권. 많은 분들이 주식이라고 하면 그냥 증권사 어플에 보이는 숫자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주식 한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업의 소유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샀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단순히 돈을 맡겨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일부를 소유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그 수익 중 일부가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주주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해서 가치가 커지면 내가 가진 주식의 가격도 오릅니다. 즉, 주식은 단순히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주식은 밭에 한 떼기를 산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땅 한 평을 사서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더라도 그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 일부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땅값이 오르면 내가 가진 땅의 가치도 같이 오르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이익을 내면 그 과실을 주주들이 함께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기업 성장에 동참하는 투자이고 그 기업이 바로 우리가 매일 쓰고 먹고 입고 일하는 생활 속의 기업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경제와 주식시장의 연결. 주식시장은 단순히 투자자들끼리 사고 파는 장터가 아닙니다. 사실은 국가 경제와 직결된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국민 소득이 오르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활발해집니다. 소비가 활발해지면 기업 매출은 다시 늘고 이익이 커집니다. 이익이 커지면 세금도 많이 내고 국가는 그 세금을 기반으로 복지교육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 국민 국가, 이 선순환 구조의 한가운데에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건강해야 기업이 자본을 조달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이 국민 생활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가 처음 창업했을 때는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자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고 국가 세수도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 경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건 경제에 중요하다고 말한 건 단순히 개인이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 경제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3거시 지표와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단순히 기업 실적만 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경제의 큰 흐름, 거시 지표들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게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금리가 2%일 때는 부담이 적지만 6%까지 오르면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실적이 나빠지고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이 돈을 싸게 빌려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얻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외에도 환율, 인플레이션, 국제 원자재 가격 같은 요소들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이익을 보고 수입 기업은 비용이 늘어 손해를 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항공사나 운송업체 주가는 흔들리지만 반대로 석유 기업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은 거시경제와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주식을 공부하는 건 단순히 기업을 아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 흐름을 읽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4. 국민 참여의 의미. 연금과 노후 자산. 주식 투자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노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보시면 국민연금의 절반 이상이 주식에 투자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자산이 주식이기 때문이죠. 일본 역시 니케이 지수 펀드 같은 주식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제도권 자산들이 점점 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직접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해도 이미 내 노후 자금은 주식시장과 깊이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외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업은 자본을 모으기 힘들어지고 연금 운용 성과도 낮아져서 결국 국민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반대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전하게 투자하면 기업은 더 빨리 성장하고 연금 수익률도 높아져서 노후가 든든해집니다. 즉, 주식 투자는 개인의 일이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의 일이기도 한 겁니다. 5. 세계적 추세와 개인 투자자.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은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식 투자가 전문가나 부자들만의 영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계좌를 만들고 단돈 몇만 원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ETF, 인덱스 펀드 같은 기초 상품 덕분에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401K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거의 모든 근로자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니사 같은 제도로 개인 투자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 자산을 불리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흐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2030 세대뿐 아니라 50대, 60대 투자자들도 ETF, 배당주 등에 꾸준히 투자하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경제 참여 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이해하고 참여할수록 경제 전체가 더 튼튼해지고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식을 시작해야 할까요? 막상 주식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고 뉴스에 나오는 용어나 차트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뉴스를 보고 주변에서 이 종목 좋다라는 말을 듣고 따라 사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자주 가는 마트, 사용하는 스마트폰, 심지어 매일 켜는 TV 채널까지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주식이 숨어 있습니다. 일생활 속 기업부터 찾아보기. 예를 들어 수많은 커피 브랜드가 있지만 내가 꾸준히 찾아가는 커피집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맛이 좋거나 가격이 합리적이거나 매장이 편안하기 때문이겠죠. 그건 곧 소비자의 선택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업이 성장한다는 건 결국 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그 힘이 바로 매출과 이익, 나아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커피만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장을 보는 마트,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심지어 내가 쓰는 휴대폰까지 모두 상장된 기업일 수 있습니다. 즉,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이 아니라 내 소비가 흘러가는 곳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은 기업을 찾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종목 고르기보다 ETF부터. 처음부터 특정 기업을 고르려 하면 어디가 잘 될지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는 ETF 상장 지수 펀드가 더 적합합니다. ETF는 쉽게 말해 여러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를 사면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 200개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납니다. 즉, 하나만 골라야 하는 부담이 없고 경제 전체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입니다. 3.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기. 주식시장을 이해하려면 매일 경제신문을 몇 시간씩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딱 5분만 주요 헤드라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금리가 오르는지, 환율이 어떤지, 어떤 산업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지만 봐도 감이 잡힙니다. 예를 들어 리튬 가격 상승이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면 그때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경제 흐름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4. 단타보다 장기 그리고 분산 투자.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야지라는 단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주식의 본질은 기업과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조금씩 나눠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한 기업, 한 업종에 올인하기보다 내가 매일 쓰는 생활 필수품 기업, 국가대표 기업, ETF를 골고루 담아두는 것이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방법입니다. 5. 투자는 결국 내 삶을 알아가는 과정. 주식 투자는 결국 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내 생활이 어떤 기업과 연결돼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마시는 커피, 타는 자동차,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곧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식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소비 생활이 곧 투자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식시장을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경제 전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살펴봤습니다. 결국 투자는 숫자와 그래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타는 자동차,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식은 멀리 있는 낯선 세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삶의 한 부분이죠. 단기적인 오르내림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차근차근 배워간다면 주식시장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 그리고 우리의 경제를 함께 건강하게 키워가는 길, 그 시작은 이해입니다. 오늘 배운 작은 시각의 전환이 여러분의 노후와 삶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60인생 코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경제 이야기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